어젯밤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으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집중 견제에 나선 가운데 후보 자질과 공약 현실성 등을 놓고도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읍시장과 장수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전북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희생자와 비슷한 또래 청소년들이 시와 편지를 직접 쓰는 등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순창과 진안, 우주, 부안 소식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5 후보의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마다 출마의 변을 풀며 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들. 첫 번째 공통 질문인 초광역화 방안에서부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필요성엔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현실화 방안엔 저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지정받아서 광역시급의 재정과 행정의 자치 권한을 바탕으로 초광역 교통망을 연결할 것입니다. 강속권 메가시티 개념으로 현재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TF팀이 구성돼서 산업과 SOC 그리고 인력 양성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나머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이렇게 묶어내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의 황골탈퇴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근 주변에 약 20개의 시군으로 전라북도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길이 저는 전라북도 메가시티 전략으로 타당하다. 익산에도 제2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만금의 여러 경제적 노력이 내륙권으로 확산되도록 인프라를 더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의 한 목소리를 내며 현실적 접근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전북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업, 농생명 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저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했고요. 또 혁신도시에 있는 인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문화와 생명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일으키는 노력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주택 공급, 출산 지원, 자동차 구입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을 떠나지 않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아 잘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드는 거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신산업에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과 또 취업으로 일을 하고 주거와 분화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을 두곤 사업 인식부터 접근 방법, 해법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이니만큼 후보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토론을 펼쳤는데요. 송화진 지사를 견제하는 가운데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첫 주도권 토론에서는 3선 도전을 선언한 송화진 지사를 상대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유성엽 후보는 전북 경제 지표가 후퇴한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몰입한 송 지사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 발전 전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예산 확보, 기업 유치에 올인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김관영 후보는 송 지사가 8년 전 선거에서 관광객 1억 명, 도민소득 2배 확대, 인구 300만 공약을 내걸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도정을 책임진 그 8년의 성적표가 이미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F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지사는 지난 8년 동안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고 자신한다며 군산 경제 위기 당시 김관영 후보의 역할은 미미했고 군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자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20대 국회의원 당시에 군산 조선소가 무너지고 GM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군산 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GM 공장을 군산행 일자리로 생산하는데 후보들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안호영 후보와 송화진 지사는 잇따라 김관영 후보의 탈당 전력을 언급하며 민주당원으로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정치 철학과 어떤 신념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정당 저런 정당을 옮겨다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새 정치다. 김윤덕 후보는 안호영 후보에게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과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한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은 우리 안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한 거다. 시인해야 된다. 저는 도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만큼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90분 동안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남원을 문화, 관광과 의료복지, 체육 기반 시설을 고루 갖춘 남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조성, 지리산권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전 국회의원은 전북이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문화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를 묶는 백제 모화권,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새만금 해양권, 정읍, 고창의 황토흙 문화권, 임실, 순창, 남원의 섬진광 문화권, 무주, 진안, 장수의 진안고원 문화권 등 5개 권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K-팝과 웹툰 산업을 키우는 K-문화 육성 지원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넘버1에서 온리1으로 진로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1 학교를 도입해 매주 나흘 동안은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는 자기주도 체험학습을 보장하는 한편 전북형 오디세이 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로교육원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학교마다 정원외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6명의 공약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현장 경험을 밑거름 삼아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천해서 희망이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표 공약으로 농생명 바이오 혁신벨트 구축, 정읍역 배후의 마이스 산업센터 조성, 세대 이음 건강복지 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진섭 현 시장은 시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7기에서 8기로 8년의 시간이 결합이 되면서 그러한 최종적인 정읍의 목표들을 반드시 8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에 재선에 출마하게 된 대표 공약으로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축, 내장산 용산호 문화광장 관광벨트 구축 등입니다.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며 키운 능력과 안목을 내세웁니다. 20년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서울에 전 현직 국회의원들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어떤 후보들보다 정읍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대표 공약은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도시, 청년에게 기회와 일자리 제공, 노인 요양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년 정치인의 참신함과 청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청년 후보입니다. 저는 해묵은 빚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깨끗한 새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이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해 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인구 10만 명대 지키기,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영유아 등 사람을 키우는 도시 조성을 꼽았습니다. 최민철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 부위원장은 지역 언론인 활동을 하며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관료주의적인 직업 정치를 떠나서 시민과 함께 생활하고 시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장이 나와야 합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훼손되고 방치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재건, 보편적 복지 위한 기본소득 지원, 원자력 병원 정읍 유치로 일자리 제공 등입니다. 이상옥 전 러시아 총영사관 영사는 외교부 공직생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경험하고 그다음에 제가 외교관으로서 또 국제적인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정보 감각이나 협상 능력 이런 걸 모토로 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면 또 ODA 국제개발협력 자격증이 있어요. 대표 공약은 주거 출산 복지 강화로 인구 절벽 해소, 관광, 인문학 접목 등 체계적 개발로 일자리 창출, 농특산물 브랜드화 등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인구 감소 대응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어서 장수군수 선거입니다. 전체 인구 2만여 명 가운데 농민이 절반 이상인 만큼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모두 농업 정책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오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성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농가마다 주는 공익수당을 농민당 10만 원 지급으로 바꾸고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농민당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200억 조성을 해서 전 품목의 농산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장수, 경제, 농업 책임집니다. 또 마을마다 필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마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장수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장영수 현 군수는 농민이 팔고 남은 농산물을 장수군이 모두 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생산된 특산물, 사과, 오미자, 양파 등이 정말 가격이 하락돼서 그 눈물을 흘리는 걸 저는 막아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은 농사만 짓고 우리 군은 나서서 유통을 책임지는 마을버스 공영제를 해 노선을 늘리고 장수군 모든 집엔 태양광 설치를, 마을별로는 LPG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최훈식 민주당 전북도당 동북권 활성화 특별위원장의 대표 공약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농군사관학교 설립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장수, 한국의 네덜란드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부자 농촌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안전기금을 해마다 100억 원 조성하고 장수와 장계의 도시가스를 유치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김창수 전 장수농협조합장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금보다 3배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18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초중고를 장수에서 나왔다면 대학교 2학년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공공미술관을 짓고 가야 유적에 어울리는 박물관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녹취록 전체 공개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한 이중선 예비후보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수군 폐기물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거액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거론된 후보가 누구인지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을 설립하고 치매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월 3만 원씩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1억 원 무이자 대출 지원과 아파트 임대료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만경강 일대에 친환경 수변도시를 만들고 함라산 국립치유의 숲과 용안 생태습지 국가정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간식비와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보다 30% 올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도시명 트램 등을 설치해 익산을 대한민국 대표 교통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선진 교육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가 분진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강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외곽으로의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최기한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순창을 농업과 경제, 관광, 행정, 복지, 문화부자로 만드는 4대 부자 프로젝트를 위한 세부 공약 100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법원에 낸 후보 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 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 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 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국민의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며 민주당의 정치개혁 입법이 좌초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전북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를 획정하고 전라북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를 소홀히 한 김제와 정읍시, 부안과 장수군이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제시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전시설 허가를 내줬고 정읍시는 이행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안군은 개발행위 사업자가 이행보증금 등을 내지 않았는데도 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장수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8개 부처 내각 인선이 발표됐는데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차 내각 인선 발표 사흘 만에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SK 분식회계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고도 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한 인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을 총괄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되며 외교 통일 라인에 4성급 중진 의원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조승환 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만금발전기획단이 오늘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 등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등이 제안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수변도시 등도 둘러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지역 현장 방문은 지난 9일 대구, 경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이용 문제를 지적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8년째 관사를 쓰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교부 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시 도지사의 경우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 인수위에서 실태를 철저히 살핀 뒤 관사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 방침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까지 법안을 성안한 뒤 다음 주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검찰개혁이 더 필요해졌다며 한층 강경한 모습입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도 오늘 오후 긴급 대표단 연석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검찰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8,005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6,545명입니다. 전북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10,000명 이하를 기록했으며 한 주 전보다는 2,400여 명 줄었습니다.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7,1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9%, 재택 치료자는 33,000여 명입니다.
이번 주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전북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추모 시와 편지를 쓰는 등 그날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꿈을 안고 행복하게 떠났던 18나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작은 고래가 되었습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헤엄치는 나는 아직도 꿈이 많은 18입니다. 시 한 편 속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작은 고래로 거듭났습니다. 고래는 제일 바다 중에서 큰 동물이라 생각해서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작은 고래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밝은 태양을 우린 같이 보고 있겠죠? 저는 꼭 선배님들처럼 가치를 선물해주는 사람이 될게요.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넓고 푸른 들판, 그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선배들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후배의 마음은 오롯이 편지 한 통에 담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이제 와서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선배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인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학생들이 손수 쓴 시와 편지는 360편이 넘습니다. 지난 주말 학생추념위원들은 경기도 안산의 기억교실과 단원고 추모비 등으로 순례를 다녀왔고 세월호 8주기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에는 추념식에 참석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애도의 마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첫째, 진안신문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 가격을 기록하면서 농민이나 화물업체 등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이나 택배업체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설천면 3공리와 심공리, 무풍면 3거리에 사는 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통학버스가 마련됐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등교길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 속에서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위도 치유의 숲이 완공됐다는 기사입니다. 치유센터와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으로 조성된 위도 치유의 숲이 섬 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인구정책기획추진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순창군이 인구 문제 대응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제안받은 29개 사업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주민 650여 명이 응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은 각 읍면별로 기금에 맞는 거점 사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 발굴에 나선 순창군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에 나섰다는 순창군 소식, 열린순창에서 연속 두 번 보도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올해 7,500억 원을 시작으로 인구 소멸위기 지역과 관심 지역에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순창군을 포함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 공지했는데요.
그 외에도 인구 감소 추세가 염려되는 관심 지역 18곳이 추가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을 넘어서면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창만의 특별한 전략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순창군은 현재 총 29건의 사업을 발굴해 놓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맞는 거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자체 간 인구 증가 전략 수립을 경쟁시킨 건데요. 정부가 인구 증가 전략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연평균 80억 원부터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할 예정인데요.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순창군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초등학생과 젊은 부부를 유입시킬 초등학교 농촌 유학 관련 방안과 실버세대 텃밭, 농장 분양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순창군도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게 되면서 이 지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주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순창군청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인구정책 조사에서 주민 84.2%가 지방소멸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었고요.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순창군 주민들은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화 편의시설과 서비스, 농업 지역산업 등의 순서로 꼽았는데요. 순창군민들은 순창군의 의료복지, 교육, 육아보육 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순창 군민들은 많은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몇 가지만 꼽아보면요. 농촌형 주거 형태 확보 발전, 읍내 아파트 건설 규제, 지역에서 먹거리가 선순환하는 지역 플랜 필요, 공공급식과 마을급식의 저예산 농산물 우선 사용 지원, 지역 경제 주체들의 연계로 내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내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어르신 그룹홈 지원 도입, 청년들이 취업 창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청년 수당 지급, 공동 육아와 공동 보육을 위한 기반 시설 운영 지원,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지원에 청소년 각자의 예체능 등의 특기를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 등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네, 여러 제안이 있었군요.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략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한에 순창군의 전략은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창구청은 순창 군민들이 꼽은 중요도에 따라서 일자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보육, 생활인구 순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인데요. 어제까지 추가 제안을 받았고요. 군청 계장급을 실무자로 구성해 일자리와 주거 등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 전에 군민과 향후들에게 인구정책과 관련해 제안 공모받은 내용 중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창군청은 최종적으로 5월 27일까지 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자체 간 경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민들과 순창군이 머리를 맞댄 만큼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며 하향 안정세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가시화, 가계부채 축소 등으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고 하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주택 입주 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수준 재고율을 달성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탈법,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4,200여 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0여 원의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국내 첫 산림복지단지 기능을 할 국립지덕관 산림치유원 기공식이 오늘 진안에서 열렸습니다. 지덕관 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지만 2015년 자치단체 사업으로 후퇴했다가 2017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사실상 10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600여 헥타르터의 휴식과 교육, 체험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학교 공간혁신 우수 사례인 남원 덕과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미래형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덕과초등학교는 산속 이야기를 부재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학습 교실과 소규모 모둠 활동을 위한 특성화 공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